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홍성. 이곳의 자연은 시간을 흐르고 사람은 역사를 만들어 왔다. 겹겹이 쌓인 사람과 세월의 위대한 이름, 홍주 천년. 천년 역사의 시작에서 내포의 중심으로 거듭난 홍성. 천년이라는 거대한 시간 속에 담겨진 이 땅의 역사와 사람의 발자취, 그리고 빛나는 문화. 홍주 천년, 그 시간 위에서 우리는 새로운 내일을 만난다. 길은 사람의 발자취이자 역사의 안내서다. 홍성의 지나온 천년과 이어갈 천년을 이어주는 길이 있다. 홍성역이 시작점이 되는 홍주성 천년 여행길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가 장항성과 홍성역. 자, 1920년 6월 천안역. 예산, 홍성, 광천, 대청 중요한 도시 대부분을 지나고 있어서 남서부 지역에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출발! 여행객들의 마음을 붙잡는 곳. 바람도 솔솔 불고. 홍주성 천년 여행길은 어떤 곳일까? 저기 앞에로. 홍성 천년 여행길은 2018년도 홍주 천년을 앞두고 홍성의 역사, 문화를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서 만든 탐방로입니다. 총 8km 정도 되고요. 한 번 걸으면 약 4시간 정도 걸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면은 지역에 사는 문화와 현재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모습들을 다양하게 구경할 수 있고요. 홍성은 오래전부터 많은 역사 유적지를 갖고 있으며 이 유적지를 한 곳으로 모은 홍성 천년 여행길은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출발 지점이고요. 여기 출발해서 여기 고암공원 첫 번째 들리고 여긴 터미널이고요. 여기 균자진 장군산, 그다음에 홍성역에 이어 관광객들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곳은 홍주 천년 여행길의 초입에 위치한 공원, 바로 고암 근린공원이다. 홍성의 관문, 홍성역과 홍성터미널을 통과하는 거점에 위치한 이곳에는 특히나 관광객들의 시선을 끄는 작품들이 있다. 여기가 고암 근린공원. 자, 여기 보이는 이 타일이 실제로 1000명이 모여서 그림을 그려서 이 타일을 붙여서 만든 거래요. 이쁘죠? 각색 특색 있죠? 여기 다 틀려요. 그림이 보면 다 틀려요, 지금. 엄청 특이하다. 자, 여기는 행복한 우리 집이라고 썼네. 5개 손가락하고 행복이 가득한 가족. 그림마다 다 틀려요. 그리고 무지개. 이쁘죠? 아이들을 비롯해 홍성 군민 1000명의 각양각색 이야기가 담겨 있어 더욱 특별한 공간. 나의 꿈, 나의 미래를 주제로 지역 주민들이 직접 그린 작품 천여 점은 공원을 찾는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는다. 홍성인의 진취적인 기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김자진 장군 동상 역시 홍주성 천년 여행길에 만나게 되는 상징적인 조형물이다.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끈 백야 김자진 장군. 손을 뻗어 그가 가리킨 곳은 바로 만주. 그의 꿈과 독립을 향한 민족의 소망이 드러난 우리 역사의 결정적 장면이다. 홍성역에서 출발해 고암 근린공원, 김자진 장군 동상을 지나 이번에 만나볼 곳은 홍성 전통시장이다. 그곳에선 또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형형색색의 파라솔들과 3355 사람들이 걷는 정겨운 풍경. 모이고 사라지고 또 모이고 사라지며 그 복잡함 속에
사람들의 정이 켜켜이 쌓인 5일장. 매달 1일과 6일마다 열리는 5일장에는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들이 가득하다. 본래 홍주 읍성 안에 있던 홍성 전통시장은 지금의 장터로 이전해 1943년 이곳에 자리 잡았다. 오랜 세월 동안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해온 홍성 전통시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홍성 전통시장은 서해바다의 풍부한 수자원과 충청도의 비옥한 땅이 인접한 덕에 내륙과 육상의 물류 중심지였다. 이곳에 명물로 통하는 곳이 있다. 바로 삼천원 국밥집이다. 국밥집 진한 국물의 향이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가격이 싸다고 맛도 저렴한 건 아니다. 취상의 재료로 정성껏 조리한 음식에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집이다. 3,000원의 정성을 파는 국밥집. 이곳엔 메인 메뉴인 돼지머리 국밥을 비롯해 3,000원 메뉴가 다양하게 있다. 20년 넘게 전엔 여기가 우시장이었다가 우시장이 없어지면서 이 골목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다니는 골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우연찮게 제가 여기 가게를 내놓은 걸 보고서 들어와서 3,000원짜리 골목으로 지금 사람들 어르신들도 나와서 장을 나오든가 뭐 하실 경우에 술도 3,000원이잖아요. 막걸리도 한 잔 편하게 술 한 잔하고 장에 나와서 대포 한 잔 하시고 국밥에 드셨을 때 그래야 6,000원이면 되잖아요. 3,000원, 3,000원. 그러니까 어른들 배불리 드시고 편하게 들어오시고 그리고 여기 3,000원짜리 골목을 만들고 싶어서 3,000원짜리 팔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게 3,000원이지만 이렇게 더 넣어서 푸근한 정과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 전통시장 안의 국밥집.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사장님의 넉넉한 인심이 더해져 지금의 3,000원 국밥집이 탄생했다. 돼지요? 언제든 부담 없이 편히 찾을 수 있는 곳. 오고 가는 시장 사람들의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은 국밥 한 그릇. 3,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푸짐한 돼지고기와 깊은 국물 맛이 일품인 돼지머리 국밥은 이곳 전통시장 안의 대표적인 먹거리로 자리 잡았다. 최상의 재료를 쓰는 건 기본.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 끓여내는 국밥 한 그릇이다 보니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건 당연지사다. 국물이 시원하고 맛있어요. 이 집에 돼지국밥을 먹으면 이거 먹으면 냄새 안 나고 또 담백해 국물이 담백해요. 그리고 먹으면 배가 부르고 건강에도 이롭고. 오랜 세월 동안 한결같은 맛을 유지하며 전통시장 내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은 이곳.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유명하고 그러다 보니 싸고 그러다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오셨는지 어렸을 때부터? 그냥 중학교 때부터 온 것 같아요. 시장이 올 시장에 올 시장마다 장날 파는 게 있어요. 막 잔뜩 우리 아줌마가 이제 자기 가게도 없이 그냥 벌준에서 만들어 포장치고 그게 거기서 3,000원이 나왔어요. 언제예요? 그게 지금부터 한 30년 되죠. 그런 게 이제 없어지고 이런 분이 이렇게 가게 차려서 싸게 파는 거예요. 맨날 장날이면 와요. 장날이면 와요. 멀어도. 3,000원 국밥집만큼이나 오고 가는 시장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는 맛집이 또 하나 있다. 칼칼하고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인 이 칼국수는 이 집의 대표 메뉴. 이곳 역시 3,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사람들에게 훈훈한 정과 인심을 함께 선물하고 있다. 홍성 전통시장 내에는 이렇게 매력 만점의 숨은 맛집들이 가득하다. 예전에 장날만 되면 어김없이 뻥튀기 장수가 등장하곤 했었다. 특히나 6, 70년대 지금처럼 먹거리가 흔치 않았던 그 시절에는 뻥튀기가 최고의 주전부리였고 마을에 찾아온 뻥튀기 아저씨가
아이들에겐 가장 반가운 손님이었다. 이젠 점점 사라져 찾아보기 힘든 풍경이 되어버렸지만 이곳 전통시장에서는 그때 그 시절 추억의 뻥튀기 장수를 만나볼 수 있다. 그렇게 어린 시절 아련한 추억을 꺼내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 자주 오세요? 가끔씩 옵니다. 여기 근처 집이 근처다 보니까 예. 아니, 뻥튀기 왜 튀기시는 거예요? 집에 이제 명절에 쓰고 남은 게 있으니까 이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옛날 대장간의 풍경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 있다. 이곳은 3대에 걸쳐 100여 년간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곳이다. 홍성의 오랜 대장장이자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모무의 씨 또한 유구한 역사의 산 증인. 화로에서 달궈진 쇳덩이를 두들길 때 쓰던 모루와 쇳덩이를 식힐 물을 담아두던 나무 물통이 보물처럼 보존된 대장간이다. 망치로 두들기며 고통을 이겨내고 더욱 세어진 무쇠처럼 홍주의 천년, 그 안엔 사람들의 삶과 웃음과 흔적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 홍성 전통시장에는 숨겨진 보물이 있다. 옛 장터의 정겨움이 가득 담긴 홍성천 벽화. 홍성천을 따라 옛 홍성시장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벽화도 그중 하나다. 현대에 익숙한 공원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문화재도 있다. 충남 문화재 자료 160호로 지정된 대결이 섣불 입상이다. 광경사지 미륵불이라고도 불리는 대결이 섣불 입상은 대결이 사구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 할 수 있다. 불상 옆에는 미륵불 소음문 쓰기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저마다의 소원이 달린 이곳에선 주민들이 재앙을 올리기도 한다. 홍성 전통시장의 또 다른 보물, 홍성천 뿅뿅 다리를 건너면 보물 제538호로 지정된 오관리 단간지주도 만나볼 수 있다. 홍주성 천년 여행길은 홍성의 천년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길이다. 내포의 중심도시 홍성, 홍성의 옛 이름, 홍주의 천년 역사를 둘러보고 사람들의 정치와 풍물을, 삶의 애환과 세월이 만들어낸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길이다. 홍성 천년 여행길은 보시다시피 홍성 도심을 둘러서 탐방할 수 있는 곳이로서 지역의 전통시장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살 수 있는 마을이라든지 도심을 둘러볼 수 있는 아주 지역민들의 삶과 아주 가까운 탐방로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어울려줄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서해안의 갯벌과 비옥한 평야, 야트막한 산으로 이루어져 언제나 풍요가 넘치는 곳, 홍성. 홍성은 예로부터 대한민국 서부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중환은 탱리지에서 이렇게 말한다. 충청남도 서쪽 가야산 앞뒤에 10개 고을을 내포라 하고 충청도에서 내포가 가장 살기 좋은 곳이다. 예, 내포라고 하는 글자는 안내자에다가 갯벌 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순 우리말로 한다면 안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개 그러면은 그냥 운무 안개고 안개가 되는데
바다나 호수가 육지로 쑥 후미져 들어온 이런 것을 내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충청도 서해안 지방에는 고려시대부터 내포라는 명칭이 많이 있었더랬습니다. 내포 지역이 이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이중환이 택리지에서 얘기를 하는 몇 가지 이제 근거가 되는 것은 내포 지역에서 이른바 어와 염, 이른바 그 바다 물고기들과 소금을 구하기가 매우 쉬웠다. 이런 이제 그 이유가 하나가 추정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른바 그 지형이 험하지도 않고 해서 논농사나 밭농사를 하기에 비교적 적합했다. 가야산 앞뒤에 위치한 내포는 홍성의 옛 이름인 홍주, 결성을 포함한 10개 지역을 말한다. 내포는 서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이어서 대륙과 연접한 북쪽 지역을 제외하고는 한반도에서 가장 빠른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지역이다. 금강의 서북쪽을 지나 금북 정맥이라 불리는 산줄기는 금북 정맥의 최고봉인 가야산으로 이어지며 내포를 형성했다. 내포는 지세가 산모퉁이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큰 길목이 아니므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두 차례의 난리 때에도 적군이 들어오지 않았다 한다. 그렇다면 내포의 중심 홍성, 홍주라는 옛 지명은 어떻게 해서 유래된 걸까? 934년 고려의 왕건은 지금의 홍성 지역인 운주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 여세를 몰아 936년 후삼국을 통일했다. 이후 고려가 건국되고 현종 9년, 무오년 1018년 이 지역을 재편성하며 홍성 지역을 운주에서 홍주로 고쳐 부르게 된 것이다. 이후 조선조까지 같은 지명으로 불리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3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홍주군은 결성군과 통합해 홍주군의 홍자와 결성군의 성자를 따서 홍성군이란 새 이름을 갖게 된 이래 지금에 이르고 있다. 홍주의 지명에 대한 역사는 홍성 곳곳의 흔적이 증명한다. 지금도 홍성에는 홍주 읍성, 홍주 아문을 비롯해 홍주 초등학교, 홍주 중고등학교, 그 밖에 홍주 종합 경기장과 홍주 문화회관 등 여러 곳에 홍주라는 명칭이 남겨져 있다. 홍주란 지명은 민족 정신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의병 활동의 중심지였던 홍성. 홍주 의병은 1896년과 1906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났다. 의병대장 김복한을 중심으로 1차 봉기가 일어났지만 관찰사가 배반하며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다. 이후 한말 의병장 민종식에 의해 2차 봉기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날 있었던 전투로 수백 명의 의병들이 희생되었다. 그렇게 죽음으로 맞선 홍주성 전투. 수백 의병이 함께 잠들어 있는 곳, 바로 이곳이다. 지금의 홍성이란 지명과 달리 홍주 의사청인데요. 홍주는 홍성의 옛날 이름입니다. 고려 때인 1018년부터 1914년까지 900년 동안 홍주란 이름을 썼는데 넓은 홍자를 씁니다. 평택에서부터 서천까지 넓은 지역을 관할했던 홍주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 1914년 한용운 생가가 있는 결성과 통합을 해서 홍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홍주 의병 등 홍성에서 항일운동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니까 지명을 바꿈으로 그 결집력을 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을사늑약 체결에 반발해 1906년 민종식을 중심으로 일어난 홍주성 전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병 운동이었다. 1906년 5월 19일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던 홍주성을 쳐들어가서 홍주성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렇게 5월 31일까지 13일간이나 홍주성을 지켰는데 사태가 심각한 것을 알았던 이토 히로부미가 직접 나서서 홍주성을 진압하게 됩니다. 이럴 때 러일 전쟁에서 이긴 헌병 수비대
일본군 한 개 대대가 내려오는데 그들은 신식 무기와 대포를 갖고 있었고 우리 의병들은 제대로 훈련도 받은 적이 없는 제대로 된 무기도 하나 없는 그런 민간인들이었습니다. 이 의병들 1000명과 일본군 450명이 싸웠는데 5월 31일 새벽에 조약문을 부수고 의병들을 학살했습니다. 많은 의병들이 전사했고 그들의 시체는 대교리와 남산 일대에 버려졌는데 43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고 49년 식목일에 많은 공무원들이 나무를 심으려고 땅을 파면서 많은 유골들이 발견됩니다. 전투에서 희생된 의병 전사자는 최소 98인, 많게는 수백이라는 기록이 확인되고 있다. 홍성 지역 유생들의 강렬했던 반일투쟁의 역사가 이곳에 잠들어 있다. 일찍이 대동여 지도의 김정원은 홍주는 본래 백제의 주류성이라 밝혔다. 홍주 지명에 살아있는 역사적 증인이자 존재 자체가 홍주인 곳이 있다. 홍주 천년을 엿보는 다양한 흔적들이 곳곳에 배어있는 홍주 읍성이 바로 그곳이다. 이곳 홍주성은 길이가 한 1.78km 정도 되는데요. 현재는 이렇게 저기 보이는 이런 주변으로 해서 한 810m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홍주성 내에는 조선시대 때는 한 30여 동이 넘는 관아 건물이 있었는데 현재는 조약문, 홍주 아문, 그리고 이제 안회당, 여화정 이렇게 4개의 옛날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이 홍화문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년 전에 다시 이제 지은 그런 남쪽 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홍주 읍성 안으로 들어가 보자. 이곳은 안회당이라는 건물인데요. 홍주 목사가 이제 행정 직무를 하던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요 안회당이라는 편액은 이제 편안할 안자와 품을 회자를 써서 이제 어르신들은 편안하게 모시고 힘없고 어리고 약한 사람들은 사랑으로 품는 그런 집이다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조선 왕조 500년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 500분이 넘는 홍주 목사가 다녀가십니다. 그래서 목민관으로서 많은 선정을 베풀던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을의 수령이 나란 일을 처리하던 공간인 안회당은 조선 숙종 4년에 지어졌다. 그리고 안회당 뒷뜰에는 여하정이라 불리는 정각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홍주목의 동원인 안회당 뒷뜰에 자리한 여하정은 목조 건물로 연못 위에 떠있는 신비로운 수상 정자다. 홍주 읍성의 가장 경치가 아름다운 곳으로 홍성 군민들의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다. 조선시대 관아의 출입문이었던 홍주 아문을 통과하면 홍성 군청 앞에 자리한 커다란 느티나무 2그루와 마주하게 된다. 홍주를 지킨 신령스러운 나무로 여겨지는 오관리 느티나무는 고려 공민왕 때 식재한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 고려 말기의 승려 보오는 공민왕의 스승이었다. 그를 존경하는 의미로 공민왕은 보오의 고향인 홍주를 목으로 승격하였고 이를 기념해 지금의 나무를 심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수령 680년 동안 긴 세월을 지켜오고 있다. 홍양관이라 불렸던 홍주 객사는 홍주 읍성에서 가장 큰 관아 건물로 홍주 목사 한응필이 43칸으로 수리했다고 한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1921년 홍성 공립보통학교의 건물로 사용된 후 일본인에 의해 훼손됐고 그때 지은 일본식 가옥이 현재까지 남아있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이 바로 충남 홍성이다. 1906년 항일 의병 때 일본군과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졌던 곳 홍주성의 동문인 조약문을 비롯해 홍주성 내 곳곳은 고려부터 시작된 홍주의 역사를 백성을 극진히 생각한 옛 선비들의 마음과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의병들의 정신을 홍주 천년의 유구한 세월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공간들이다.
올해는 홍주 이름 사용 1000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10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새로운 1000년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충남 도청이 홍성으로 이전하여 6년차를 맞이하면서 환황해권의 중심 도시로 부상하고 있어 홍주의 영광을 재현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홍주 탄생 100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홍주 천년 대축제와 홍주 천년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고 홍성을 시로 승격시키고 군민의 뜻을 모아 홍주 이름을 되찾아 홍성 청사를 새로 신축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해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청고낙지의 땅 홍주. 홍성은 옛부터 청고낙지라 하여 하늘에서 북이 떨어진 천혜의 명당이라 불렸다. 그 천년의 과거와 역사 위에 우리가 서 있다. 생명이 흐르는 땅 홍성. 홍성군은 충남 내포 문화권의 중심으로 산과 들,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충청남도 중서부에 위치한 홍성군은 옛날부터 갯벌과 넓은 평야, 완만한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풍요로운 곳이었다. 내포의 비옥한 평야에서 자란 벼가 금빛으로 익어갈 준비를 마친 이곳은 자연의 생명이 흐르고 행복이 운트는 곳, 바로 충남 홍성이다. 지금부터 40년 전에 그 풀마학교를 통해서 홍동 지역이 우리나라 최초 유기농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손으로 김을 매다가 이제는 이제 새로운 기술이 이제 발달되면서 94년도에 일본으로부터 오리농법을 우리가 도입하게 되죠. 꽉꽉꽉꽉꽉꽉. 오리를 이용한 친환경 농법으로 벼농사를 짓고 있는 주영노 씨. 오리를 모내기한 논에 풀어두는 오리 농법은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친환경 유기 농법이다. 오리가 논의 잡초를 억제하고 해충을 먹어버려 벼를 잘 자랄 수 있게 해준다고. 뭐 오리 농법은 이 풀을 매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일일이 안 매고 오리가 그걸 대행해 주니까 오리가 일꾼이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오리가 돌아다니면서 탁수 현상이라 해갖고 흙탕물을 일으켜갖고 태양이 씨앗에게 빛을 안 주면 풀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다니다 보니까 벌레도 있어요. 그 벌레도 이제 잡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먹고 나니까 똥을 싸잖아요. 그것을 골고루 다 흩어주니까 거름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벼를 건드려 주니까 벼가 이제 자극을 줘서 그 자극 때문에 튼튼한 벼로 자랄 수 있죠. 네. 기름진 땅과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춘 이곳에서 친환경 오리 농법으로 재배한 벼는 홍성을 대표하는 농작물로 자연의 땅에서 자란 맛있는 쌀로 거듭난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산해 미질이 우수한 쌀. 홍성에서 나는 쌀은 밥맛이 좋은 전국 최고의 명미이자 홍성을 대표하는 특산물이다. 홍성을 대표하는 맛은 이곳에도 있다. 홍성군 서부면에 위치한 남당항. 주말이면 이곳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북적인다. 특히 남당항에서 약 3km 떨어진 섬. 뱃길이 열리면서 죽도는 최근 새로운 관광지로 급부상했고, 그 덕분에 남당항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다. 천수만에 위치한 청정어항. 홍성 남당항은 예로부터 대야 서식지이자 산란지로 유명했다. 남당항 대야는 천수만의 풍부한 수산물 가운데 대표 선수라 할 수 있다. 남당항 대야는 천혜의 자원을 가진 청정해역이고, 바닷물 속에는 플랑크톤이 많고 모래, 자갈, 뻘 3층으로 되어 있어서 그곳에 맛있는 먹이를 먹고 컸기 때문에
특히 맛이 좋다라고 불립니다. 천수만 청정 바다에서 건져 올린 보물. 맛좋기로 소문난 남당항 대하는 9월부터 12월까지가 제철이다. 이맘때 미식가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건 서해안의 대표 별미, 먹을수록 고소한 대하 소금구이를 맛보기 위해서다. 네, 아주 맛있어요. 소금이 구워서 먹으니까 달콤하고 또 구수하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남당항에 와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네요. 남당항 대하는 바다에서 잡으면 승질이 급해가지고 팔딱팔딱 뛰다가 바로 죽습니다. 죽어가지고 이제 얼음에 채워가지고 신선하게 해서 관광객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판매하고, 특히 흰다리 새우하고 비교를 하면은 흰다리 새우는 하얗지만 자연산 대하는 수염도 상당히 길고 색이 누렇게 나가지고 이 남당항에서 나오는 대하는 이쪽에 오시는 손님에게 팔기도 모자랄 정도로, 그 정도로 좋습니다. 미식가들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천수만의 또 다른 명물이 있다. 대하와 함께 홍성 남당항의 대표 수산물로 통하는 새조개가 바로 그것. 속살이 새의 부리 모양과 비슷하게 생겨 이름 붙여진 새조개는 부드러운 단맛이 일품. 특히 샤브샤브로 먹으면 더욱 맛있다. 이번엔 광천으로 가보자. 충남 홍성군 광천읍은 조선시대 옹암포구에 새우젓 장터가 생기기 시작한 이래 한국을 대표하는 새우젓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천연 토굴에서 저장, 숙성시킨 광천 새우젓은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데, 토굴에서 숙성이 잘 된 새우젓은 단맛이 나고 살이 단단하며 젖국물이 희고 맑다. 광천 토굴은 연중 14도, 15도 정도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젓갈 발효의 최적의 조건을 유지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전국 최고의 맛과 향을 낼 수 있는 새우젓을 발효를 해서 소비자한테 나갈 수 있는 게 최고의 장점입니다. 최적의 자연 조건으로 천연 토굴에서 저장, 숙성시켜 맛 좋은 광천 새우젓. 이와 함께 광천의 또 다른 명물은 예로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을 정도로 맛이 뛰어나다는 광천김이다. 광천김은 향긋하고 감칠맛이 나며 영양가가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김이 원초를 실제 고품질을 쓰기 때문에 맛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도 이제 그 마린김 생산은 전국에서 다 이루어지겠지만은 그 김이 이제 해선라인에 갖고 자동화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구이김을 생산할 때 원초를 그 고품질 상품으로 좋은 곳에서 구웠을 때 그만큼 그 품질과 맛을 유지하기 때문에 광천김이 전국적으로 지금 그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부터 축산이 발달했던 홍성은 한우의 본고장이기도 하다. 산과 바람, 물 등 천혜의 자연 속에서 생산된 사료를 먹고 자란 홍성 한우는 옛맛 그대로 육질이 연하고 마블링이 섬세하여 뛰어난 한우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다. 여기에 홍성을 대표하는 또 다른 특산물, 광천김과 토굴 새우젓, 그리고 천수만 청정 해역에서 잡히는 남당항의 보물, 대하까지 맛있는 밥상이 한 상 가득 차려졌다. 녹음이 푸르는 계절이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도 꿈이 무럭무럭 자란다.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하는 날. 우리 얘들아,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있지? 홍성에 살고 있지. 그러면은 홍성 사람들이 엄청 자부심을 갖는 게 몇 가지 있죠? 뭐 있죠? 홍성하면 뭐야? 한우. 홍성 한우 좋아요. 홍성 한우 엄청 유명하지. 또 뭐가 유명하지? 새우젓. 그래. 광천이니까 새우. 또 역사. 그치? 우리 홍성하면은 유명한 인물들이 정말 많은데 이 홍성 인물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아는 사람 발표 한번 해볼까? 사연이? 최영장. 그렇죠. 최영장군 있죠. 또 솔리비? 이응로 화가요. 그렇죠. 이응로 화가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그렸고 왜 이 인물을 선택했? 학생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홍성의 역사 인물을 선택해 직접 그림으로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역사 속 인물들의 업적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되는데, 저는 성산문 선생님을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집현전에서 세종대왕을 놓아 한글을 만드는 것도 멋있고 끝까지 절개를 지켜서 단종을 즉위시키는 게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린 그림은 고암 이응로 선생님 그림이고, 내가 이 선생님을 그린 이유는 저번에 이응로 생가에 가서 연꽃을 예쁘게 봐서도. 저는 김자진 장군님을 존경합니다. 김자진 장군님은 독립군을 양성하고 청산리에서 왜군을 크게 무찌른 것이 인상 깊어서 김자진 장군님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홍성을 대표하는 역사 속 인물들, 그 위인들을 만나러 지금부터 함께 가보자.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홍성군 갈산면.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백야 김자진 장군의 생가다. 김자진 장군은 1889년 여기 그 김자진 장군 생가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님은 일찍 여의고 어머님과 할머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17살 나이에는 이제 조선이 망해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 더 이상 이런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배움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학교를 세우려고 결심을 하십니다. 호명학교라는 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호명학교는 현재의 홍성의 갈산초등학교의 전신이 되는 학교이기도 하고, 이러한 교육에 대한 그 열의는 만주에서도 망명하셔서도 만주에서도 많은 학교를 세우는데, 그 중에서도 현재 김자진 장군이 세웠던 학교가 해림실험소학교라는 학교가 남아 있기도 하고, 지금도 우리 그 조선 우리 동포들이 다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백야 김자진 장군은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어려서부터 천성이 영민하고 말타기와 활쏘기 등 무예에 관심이 많았다는 김자진 장군은 1907년 호명학교를 건립하고 학생들에게 신학문을 가르쳤으며 1920년 10월 청산리 계곡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 승리했다. 그렇게 민족의식 고취와 계몽운동에도 앞장선 김자진 장군. 그는 청산리 전투의 영웅이자 홍성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다. 생가 옆에 자리한 백야 기념관. 김자진 장군의 인생 여정과 청산리 전투에 대해 소상하게 전시되어 있어 그의 발자취를 엿볼 수 있는 곳이다. 평생을 민족과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백야 김자진 장군. 굳건한 의지 하나로 마지막 순간까지 한일운동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그의 얼은 여전히 홍성 곳곳에 살아남아 있다. 오늘날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제 그 약자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없는 자에 대한 배려, 이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전에 그래도 김자진 장군은 그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소작인들한테 그거를 다 무상으로 땅을 나눠줬다는 자체는 그거는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약자에 대한 배려를 떠나가서 더 한민족이라는 그러한 그 평등의식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같습니다. 1926년 시집 님의 침묵을 출간해 저항문학에 앞장섰던 만해 한영은 선생.
독립운동가이자 승려이며 시인인 만해 한용운 선생이 태어나고 자란 생가지를 찾았다. 일제강점기 시를 통해 온몸으로 민족 말살 정책에 대항한 그는 이곳에서 유년기를 보내며 일찍이 불교와 한민족의 부흥을 깨쳤다. 한용운 스님은 1879년에 여기서 뒤에 보시는 그 생가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그 총명함을 보이자 아버님이 홍성으로 맹모삼천지교처럼 홍성으로 여기 이제 이사를 가셔서 한용운 스님을 이제 그 교육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한용운 스님은 한학을 공부하셨고 그런 와중에 이제 성장을 하시다가 뜻한 바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절에 가게 되고 절에 가서 이제 스님으로서 우리가 아는 한용운 스님이 탄생을 한 것이죠. 민족 대표 33인 중 불교계의 대표로 3.1 독립선언을 이끈 한용운 선생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한국 불교계의 분열을 막고자 힘쓴 승려이자 저항적 민족 시인, 독립투사였다. 이곳은 만해 한용운 선생의 독립정신과 문학세계를 기리기 위해 1989년 12월 충청남도 기념물 제75호로 지정됐다. 그리고 이렇게 날씨가 저 멀리 보이는 저 산은 뭐야? 한용운 선생님께서 이제 그 독립운동도 하셨고 그래서 그분을 더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또 어떤 인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활짝 핀 연꽃단지를 지나 시선이 멈춘 곳은 고암 이육로 생가 기념관이다. 홍성에서 태어나 자신의 무대를 세계로 넓혀갔던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고암 이육로 화백은 전통성과 현대성을 함께 갖춘 현대 한국 화단의 진정한 증인이자 거목이라 할 수 있다. 고암 이육로 선생님은 이곳이 고향입니다. 화가의 꿈을 키웠던 꿈자리이기도 하지요. 이곳에서 고암은 결국에 자신의 꿈을 향해서 세계로 나아가고 결국엔 위대한 화가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커다란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홍성은 결국 그의 예술이 실험과 도전으로 점철된 그런 최초의 어떤 잠재된 영혼이 숨쉬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1904년 홍성에서 태어나 1989년 파리에서 타계할 때까지 평생을 그림과 함께한 고암 이육로 화백. 1924년 조선 미술 전람회에 처음 입선한 이후 일제시대에 여러 차례 수상을 하였고 50대 프랑스 파리로 건너갔을 당시 한국의 전통 서화를 바탕으로 한 그의 작품은 유럽 예술계에서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고암의 고향집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고암 선생님이 이곳 홍성에 사실 때 자신의 고향 집을 그리신 거예요. 추억하면서 그리신 건데 사실 이 그림은 일본에 유학을 다녀오셔서 현실 사생에 대한 깊은 인식을 하신 이후에 그림을 그린 거예요. 아주 정서적으로 잘 표현된 그런 작품입니다. 장르와 소재를 넘나드는 끊임없는 실험으로 한국 회화의 독창성과 정체성을 찾아 예술원을 불태웠던 고암 이육로 화백. 우리 홍성의 아주 대표적인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동문, 조약문입니다. 1937년에 그린 건데요. 스케치 작품이 화첩에 남아 있어서 아주 그 원본인데요. 고암 선생님의 그 필력 또 스케치를 다루는 그런 솜씨들을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역사와 인물의 고장 홍성. 고려 말기 명장이자 충신이었던 최영 장군 역시 이곳 홍성이 배출한 인물이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충신이자 사육신 중 한 명이었던 성삼문 선생까지 수려한 풍경만큼이나 깊이 있는 철학과 절이가 있었던 인물들.
너른 홍성 땅에서 자신의 뜻을 펼쳤던 이들. 홍성은 이들에게 나라를, 백성을 지키고자 했던 첫 번째 땅이었다. 이해 실속을 따져서 이리저리 쉽게 흔들리지 않고 명분과 어떤 그 올곧은 이런 그 올바름을 찾아 다니는 이런 홍성 사람들의 전통적인 성격이 나라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거나 또 옳지 않은 상황에 처했을 때 목숨 바쳐 분연히 일어났던 그런 배경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그 충신 열사를 많이 배출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곳, 천년 과거에서 미래를 향하는 곳, 내포 홍성. 홍주 탄생 천년은 홍성을 내포의 중심으로, 환왕 해권 발전의 출발 기지로 도약하는 새로운 천년의 시작점이다. 홍성군 홍성읍에 자리한 청운대학교. 이곳에서 홍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강의가 펼쳐졌다. 이른바 홍성학이다. 왜 우리가 홍성학을 해야 되느냐? 그동안에 홍성학을 수강한 학생만 해도 거의 3,000명에 육박합니다. 한 학기 수강생이 300명인데, 제가 이 홍성학을 처음 시작할 때 의도가 뭐였었냐면, 우리 대학에 와 있는 학생들의 상당수의 친구들이 수도권 학생들인데 왔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지역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역에 있는 역사와 문화와 산업과 경제와 미래 비전까지 우리가 좀 학생들이 좀 공유를 하고, 그 지역의 역사를 알아야 지역에 대한 사랑도 깊어질 것이고, 관심이 깊어지면 그 지역에 대한 애정도 깊어지겠지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학이 있는 곳 그 지역을 알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제일 컸었고, 홍성학은 충남 도청의 내포 신도시 이전에 따라 충남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홍성에 대한 체계적인 지역학이다. 홍성의 역사, 문화유산, 사상 및 종교 등 지역 전반에 걸쳐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하는 학문인 것이다. 홍성은 제가 앞으로 학교 다니면서 살아야 될 곳이고, 또 제 미래에 있는 대학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홍성학은 저에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홍성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또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도 홍성학이라는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남들에게 많이 홍성에 대한 역사와 많이 아는 것들을 많이 알려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홍성이라는 곳을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홍성학이 뭐지 하고 호기심에 들었었는데, 그 홍성학을 배우면서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고, 천년홍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홍주 천년의 역사와 홍성의 과거 그리고 현재를 알게 돼서 뜻깊었고, 이제 앞으로 홍성이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어서 엄청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내포 신도시 건설과 충남 도청 이전, 홍성은 새로운 내포 시대를 선도하는 충남 도청의 수구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10만이 넘는 인구 확보와 시 승격을 목표로 내포 신도시와의 동반 성장을 통해 역사, 문화, 관광의 특화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홍성. 서해선 복선 전철, 장항선 복선 철도 건설로 홍성에서 수도권까지 1시간 철도 교통시대 개막을 준비하고, 내포도시 첨단 산업단지 투자 선도지구 지정으로 내포 신도시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홍성. 홍주읍성 북문 복원과 양반마을 조성 등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을 기대하며 빛나는 미래 천년을 향해 도약 중인 홍주 천년의 도시. 그렇게 천년의 과거는 새로운 미래를 만나고 있다. 도시와 농촌, 바다가 어우러진 고장, 농민과 도시민이 함께 사는 곳. 홍주 천년의 내일은 행복을 꿈꾸고 있다. 우리 홍성은 과거 홍주목의 치소로서 경기도 평택에서 충남 서천에 이르기까지 22개 군현을 관할했던 충남 서북부 지역의 중심지로서 최영 장군, 성삼문 선생,
한용운 선사, 김자진 장군, 이육로 화백, 한성준 선생을 배출한 충절과 예향의 고장으로 매년 9월에 홍성 역사인물 축제를 개최하며 이분들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2 금강산이라 불리는 용봉산과 가을 억새꽃이 장관을 이루는 오서산, 국립보고의 낙조가 아름다워 1년 내내 등산객과 관광객들이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천주교 순교 성지로 순례객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산물로는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상을 수상한 홍성 한우와 광천 토굴새우젓, 광천 김이 있고 남당의 대화 새조개철에는 전국의 미식가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1993년부터 우리 오리농법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2014년에 유기농업 특구로 지정된 친환경 농업의 메이커이며 도청 수부도시로서 도약하고 있는 아주 희망의 고장입니다. 생명이 흐르는 땅, 역사와 인물, 충절의 고장. 내포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서고 있는 홍성. 선조의 삶을 계승하고 문화를 꽃피우며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천년의 걸음을 뗀 홍성. 홍성은 홍주 천년의 역사를 품고 새 천년 그 희망의 첫 장을 걷는다. 홍주 천년, 도약과 성장의 찬란한 미래를 품다.